메이크업 하다 보면 나의 단점이 더 부각되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일 거예요. 입술 색이 좀 어둡거나 진하신 분들은 이것만큼은 주의하자. 이 부분을 눈두덩이 위에다가 발랐다? 이렇게 하면 단점을 더 단점 부각시켜주는 메이크업이 되는 거죠.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보라돌이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바로 이목구비 특징별 피해야 하는 메이크업입니다. 화알못을 위한 뭔가 메이크업 팁들은 많았는데 이목구비 별로 피해야 하는 특징들은 살짝 생소한 느낌이 드시죠? 원래 메이크업이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좀 장점으로 바뀌게 하는 분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메이크업 하다 보면 나의 단점이 더 부각되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일 거예요. 고민 댓글이 많다면 나중에 2탄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목이 두꺼운 유형이에요. 목이 두꺼운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목 자체가 조금 두껍게 발달된 경우, 얼굴이 워낙 작아가지고 목이 조금 더 얼굴에 비해서 두꺼워 보이는 경우, 세 번째는 승모근이 좀 발달해서 전체적인 목선이 두꺼워 보이는 경우거든요. 물론 옷 스타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메이크업도 크게 작용을 해요.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 바르고 나서 목에도 발라주잖아요. 이때 목이 발달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유형이신 분들은 목 전체를 톤업 크림이나 베이스로 바르시면 훨씬 더 목이 두꺼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목이 환하게 올라오게 될 경우 시각적인 효과가 넓게 퍼지기 때문에 목이 더 두꺼워 보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목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밝혀주면 안 되고요. 이 가장자리 라인은 음영감을 주면서 중앙 부분에만 살짝 밝혀주도록 음영감을 줘야 돼요. 특히 여러분, 가을, 겨울에는 그나마 옷으로 가릴 수가 있는데 봄, 여름에는 조금 쇄골 라인이 나오는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잘못하면 목이 더 두꺼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착시 효과로 쇄골 라인 부분에 하이라이팅을 좀 줘보세요. 쇄골에 하이라이팅이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이면서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목의 넓이감이 훨씬 더 줄어들게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립 라인과 입술 색이 좀 어둡거나 진하신 분들은 이것만큼은 좀 피합시다. 바로 우리 인스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재질, 탱글탱글한 베이지 립, 글로시한 립, 물먹 립은 살짝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채도가 옅으면서 정말 자연스러운 물탄 듯한 느낌의 컬러들은 오히려 색상이 많이 띄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입술 본연의 컬러가 다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뭔가 균일한 느낌보다는 좀 얼룩덜룩한 느낌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색감 보시면 정말 여리여리한 컬러들이잖아요. 이런 컬러들과 제형의 특성상 바를수록 진하게 쌓이기보다는 투명하게 나눠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은 좀 완벽하고 화사한데 립의 메이크업이 좀 얼룩덜룩하고 나의 입술 본연의 색이 그대로 다 보인다면 오히려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컴플렉스라면 아마 단점이 보완이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살짝 세미 매트하거나 매트한 입술에 좀 착 붙는 제형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베이스 톤으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깔아주고 나서 살짝의 채도가 있는 물먹 립이나 글로시 립으로 안쪽에 연출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 영상에다가 자세하게 풀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눈에 이 간격이 넓지 않은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릴 거예요. 이런 이목구비의 특성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눈썹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눈썹 중에 눈썹 앞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면 눈과 눈 사이의 공간뿐만 아니라 눈썹 사이 미간의 공간도 확보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깝게 진하게 칠했을 때와 살짝 떨어뜨려서 공간을 확보하고 자연스럽게 그렸을 때 전체적인 이미지가 정말 다르죠. 그래서 눈썹의 이 앞머리가 가까워질수록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눈 사이가 좀 더 가까워 보이고 트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꼭 눈 사이 자체가 멀지 않더라도요.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눈썹의 모발이 갈매기형으로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미간 사이에 제모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보이면 이 부분이 되게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눈썹 앞머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트임 메이크업 할 때 눈 앞쪽에 하이라이팅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 자체가 좀 멀지 않다. 이런 분들은 굳이 이 메이크업적인 부분들을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춰서 적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은 눈두덩이에 살이 많은 사람들, 특히 무쌍이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눈두덩이에 살이 많을수록 섀도우가 정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섀도우의 채도나 컬러감, 입자를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특히 펄을 활용하고 싶다면 쉬머한 펄감보다는 입자가 좀 큰 펄감, 글리터의 느낌이 나는 펄감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쉬머한 펄일수록 오히려 글램하면서 볼륨감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을 눈두덩이 위에다가 발랐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 단점 가리고 싶었는데 단점을 더 부각시키는 메이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섀도우의 색상이나 채도도 조금 잘 살펴봐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렇게 쨍하고 밝고 붉은기가 도는 계열의 색상들보다는 좀 차분하면서 부드럽고 뮤트한 컬러들을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채도에서 오는 눈이 부어 보임과 좀 들어가 보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유난히 나 오늘 화장했더니 눈이 좀 예뻐 보이네 한다면 아마 섀도우의 채도와 나의 눈 특성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일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입술이 작은 유형입니다. 입이나 입술이 좀 작은 유형이다 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로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할 때 약간 라인을 좀 다운시켜 주잖아요. 이때 가장자리 컨실러 바르는 것까지는 오케이 좋다. 하지만 바르고 나서 한 가지 컬러로만 그냥 이 안에만 바르고 음파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단점을 더 단점 부각시켜주는 메이크업이 되는 거죠. 이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하실 때에는 이것만큼은 주의하자. 그라데이션 연출은 베이스와 포인트를 좀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립을 확장하는 방법이거든요. 입술 라인이나 크기 자체가 크신 분들은 이 가장자리를 컨실러로 많이 죽이고 색상을 좀 덜 올려도 크기에서 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입술이 작은 사람은 오히려 시선이 중앙에 맞춰지게 되기 때문에 입술이 더 작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색상이 돋보이는 구간만큼만 입술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립 그라데이션을 할 때 베이스나 컨실러로 립 라인을 잡아주고 꼭 베이스 립을 입술 라인까지 풀어주는 과정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안쪽에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야만 이 입술의 전체적인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풀립 연출하고 싶은데 난 풀립만 하면 이 작은 입술이 더 돋보인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이목구비의 비율을 좀 따져봐야 돼요. 입술의 좌우 길이감이 좀 짧으면서 콧볼 라인과 비슷하거나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이감의 입술들은 풀립보다는 그라데이션으로 오버립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입이 작은 게 컴플렉스다 혹은 이 단점을 극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의 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 부분이 시선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풀립으로 연출했을 때 더 잘 보여요. 립만 바르면 더 옹졸해 보이는 느낌, 뭔가 입술이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면 제가 방금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꺼풀 얇은 사람들은 이 부분만큼은 좀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아요. 보통 나 쌍꺼풀이 얇다 하시는 분들은 두께감이 조금 얇으면서 인아웃 라인일 가능성이 커요. 보통 이런 눈들의 특징이요. 쌍꺼풀이 얇지만 눈을 떴을 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힘이 커가지고 이 눈두덩이 살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얇은 속상 같은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쌍꺼풀 두께감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메이크업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 메이크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음영과 아이라인이잖아요. 이런 눈들은 음영을 쌓는 건 좋지만 각한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무쌍이나 속상처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무쌍이나 속상처럼 보이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진한 느낌의 음영을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라인인데요. 아이라인은 웬만하면 점막 위주로만 채우고 눈꼬리 라인의 길이감을 좀 더 길게 만들어주는 눈끝 라인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눈꼬리 안쪽의 라인이 두꺼워질수록 쌍꺼풀의 두께가 확 얇아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쌍꺼풀이 얇아 보일 때는 이 중앙 부분의 아이라인의 두께감을 잘 캐치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얇은 쌍꺼풀의 두께감만 좀 지키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할 때에는 이렇게 살짝 바꿔주세요. 아이라인은 꼬리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점막은 섀도우하고 뷰러와 마스카라를 한 후에 빈
부분만 살짝살짝 채워주는 정도. 저는 아이라인을 포기할 수 없는데요 하신다면 아이라인은 그리되 최대한 이 눈 중앙 있는 부분에는요 마스카라로 오히려 포인트를 주세요. 이 속눈썹 사이사이에 조금씩 포인트를 주면은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채운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마스카라로 눈에 개방감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마스카라에 포인트가 되면 속눈썹이 퍼져나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훨씬 더 눈이 시원해 보이고 나의 쌍꺼풀의 두께감은 그대로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 메이크업을 빵빵빵 했을 때는 이상하게 나는 눈이 더 작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것 같지? 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 나의 이목구비 비율이나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생각하는 컴플렉스나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좀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리스트들을 만들어서 우리 보라돌이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이 쭉 이렇게 많이 생길 경우 제가 또 2탄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